반갑습니다. 건물병원 원장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꺼비 집에 답이 있다 세 번째 시간 할게요. 이건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반지하에 1층 집이 있었던 거죠. 반지하에 1층 집을 당연히 건폐율이 높겠죠. 그래서 반지하가 1층이 되고 1층과 쪼개서 복층을 만든 사례죠. 여러분들 재밌는 게 지금 현재는 반지하라는 게 2분의 1 이상이 덮여야 되는 법이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긴데 막 반지하야. 그 조금만 묻혀서도 반지하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소장님, 저 기존에 그 두꺼비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건물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등기상 반지하인데요. 흙이 조금 있나? 그리고 그냥 들어가야 도로에서 이런 건물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아니 뭐나 해봤자 계단 두 개,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반지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층입니다. 1층 그냥 1층이에요. 1층. 그리고 이상하게 1층이 거꾸로요. 계단이 한 10개는 올라가야 돼요. 이런 건물도 많아요. 이런 건물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건 계단을 구조 변경해서 대수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부 계단을 만든 거죠. 내부 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집으로 쪼갭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땅콩집을 만드는 거죠. 지금 땅콩집을 만든 거죠. 그냥 등기상은 반지하지만 그냥 1층입니다. 1층이고 2층으로 생각합시다. 헷갈리죠? 그냥 등기상은 반지하인데 지하인데 1층이네. 현장은 1층이야. 2층 이거를 반을 쪼갭니다. 거실, 주방, 침실. 거실, 주방, 침실. 땅콩집이네요. 그리고 마당이 있는 거죠. 담을 싸서 두 개의 마당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경사지붕, 다락. 어? 땅콩집이네. 1층, 2층, 다락. 1층, 2층, 다락. 땅콩집이네. 두꺼비집 세 번째 시간. 기존에 있는 반지하 1층 단독주택을 땅콩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땅콩집. 그래서 계단만 구조 변경 대손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거죠. 현장을 갔더니 1층이네. 반지하가 아니네. 소장님이 알아서 흙을 걷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 자연녹지 지역의 시골의 큰 땅, 큰 집이죠. 자연녹지면 건폐율이 낮죠. 지하에 보니까 방공호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만들었어요. 지하에 피난을 위해서 방공호를 만들어라. 그 방공호가 나중에는 연탄 창고가 되는 거죠. 원래는 땅만큼 집이 너무 낡아서 H집을 보강해서 구조를 개조하여 빵 뚫린 공간으로 확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지하니 그 지하에 방공호니까 구조가 약하니까 벽들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벽들이 옛날에는 그 뭐 빔이나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강을 하죠. 빔으로. 왜냐하면 큰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벽들을 헐고 빔으로 보강해서 큰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지하는 카페, 지상은 펜션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 이거 제주도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건축물 대상은 창고죠. 이거 용도 변경해서 카페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거 제주도에 많습니다. 제주도의 귤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되게 이게 스토리가 있는 유니크한 건축물이거든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옛날에 귤창고였대. 귤창고가 이렇게 바뀐 거야. 괜찮잖아? 우리도 귤창고를 사서 집으로 꾸며서 살면 어떨까? 뭐 이런 거. 스토리가 있는 유니크한 건축물이죠. 그래서 리모델을 통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보다 이자를 내라. 월세보다 이자. 맨날 제가 하는 얘기죠. 월세를 내지 말고 대출받아 이자를 내서 내 소유가 중요한 거죠. 공사 전.
교통비에, 사무실 관리비에, 집 관리비에. 왜냐면 집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는 거잖아요. 집이 따로 있고, 집과 사무실은 항상 분리돼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합치세요. 그래서 1층은 사무실, 2층은 주거로 해서 내 집을 합치는, 사무실과 주거를 합치는 두꺼비 집 이런 거 많습니다. 꼬마 빌딩도 대부분이 직장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 되게 좋습니다. 직장과 집을 합치는 사례가 많죠. 사례가 많습니다. 이 처음에 얘기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1층과 2층이 있는 거기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자르는데 필지 분할도 가능합니다. 네? 필지 분할이 가능해요? 필지 분할 가능합니다.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건물만 자르는 게 아니라 땅도 자릅니다. 땅도 획 자릅니다. 충분해요. 우리 여러분들 하필만 되는 게 아니라 분필도 됩니다. 최소 면적이 있는 거죠. 최소 면적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를 얼마까지 자를 수 있냐? 그게 최소 면적 제한이 용도마다 다릅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심지어는 땅도 잘라주세요. 기존의 건물과 땅이 60평짜리에 단독이 60평이 있어. 이거를 돈은 없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동생을 꽂아서 야 반반씩 사자. 반반씩 사서 근데 오빠랑은 나는 소유를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건 꿈도 꾸고 싶지 않아. 오빠랑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르세요. 건물도 자르죠. 우리가 맞벽 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두 건축물이 맞벽을 했다. 구조를 그렇다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뭐 부시고 뭐 여기를 할 수는 없잖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벽을 만들어서 이걸 맞벽 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맞벽 건축을 해서 벽을 하나에 공유를 하고 두 개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벽 건축을 하고 땅을 잘라. 필지분할 확 하는 거죠. 필지분할 해서 땅도 자를 수 있습니다. 땅도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심주택 두꺼비 집이 저는 답이라고 보는 거죠. 구도심지에 지방에 가면 이런 거죠. 구도심의 건축물들이 뭐 되게 좋은 건물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신도시로 이사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는 땅이 비싸요. 환경도 좋으니까. 근데 거꾸로 구도시는 땅값이 거꾸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찾아서 거꾸로 구도시를 바꾸는 이게 다 도심 재생입니다. 도심 재생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있어요. 정부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도심 재생 프로젝트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국어를 사서 돈도 줘요. 정부가 1%인가? 1%밖에 안 돼요. 그걸로 공사비도 지원해 줍니다. 그 신청을 꼭 하셔서 도심 속에 두꺼비집 도전하세요.